두 번째, 매체의 유형과 매체 언어. 매체 혹시 영어로 뭔지 알아요? 미디어. 미디어. 우리 맨날 들어보던, 맨날은 아니지. 이렇게 가끔 듣게 되는 미디어. 의사소통 매체로서의 매체의 유형과 특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 봐요. 각각의 특성, 사실적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 나오겠지. 현대 사회의 소통과 관련하여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합니다. 아, 이러한 매체는 어떠한 특성에 있어서 이렇게 쓰면 좋구나 라고. 소단원 미리 보기 매체의 유형과 특성, 현대 사회의 매체 언어. 오늘은 여기까지 정도는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글씨체 너무 귀엽지 않냐? 그냥 제 생각입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쓰는 것 같아? 스마트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막 뒤에 나오잖아. 몇 시간 켜져 있었는지. 3시간 정도? 진짜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매체의 유형과 특성, 매체의 개념.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및 경로. 생각이나 정서, 다양한 정보, 지식 등을 전달하고 공유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매체의 유형에는요, 음성, 문자, 인쇄, 음성 매체, 영상 매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용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시험 문제는 이거지.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사진, 그림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함께 활용한 음성 매체를 사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각각 짝지어 줄 수 있으면 된다. 하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매체는 영상 매체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인쇄 매체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해서 이 두 개 정도는 좀 구별을 해놓자 라는 것들 확인. 뒤에 또 나올 거라서 미리 읽진 않을게요. 뉴 미디어, 새로운 매체라는 뜻이겠지. 개념. 인터넷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형식. 스마트폰, 온라인 신문, 블로그, SNS. 뭐 하는 거 있어? SNS 하니? 인스타에서 우리 록쌤 국어 구독 좀 해줘. 특성.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아. 그러니까 손에서 놓지를 못하는 거야.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빠른 시간에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할 수가 있어. 그치.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막 100만씩 달고 다니잖아요. 밑에 사람들. 여러 사람이 동시 또는 비동시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어요.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및 교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물리적 한계를 넘어 관심사 공유하고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지만 뭐 저는 아직 너무 고지식해서 그런가 그냥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게 다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것도 너무 고리타분한 생각이겠지? 현대사회에서의 매체 언어. 매체 언어는 뭡니까? 매체에 쓰는 언어지.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적 작용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소리, 음성, 이미지, 문자, 동영상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확장된 언어 다 합쳐서 매체 언어. 과거에는 음성 문자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음성 문자, 이미지, 동영상, 음악 이런 것들. 글로 보는 건 힘든데 그러니까 맨날 짤로 보는 거지. TV 어디에서 봤는데 저쪽 남미 이쪽 애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는 네이버 지식인 찾잖아. 검색어. 걔네는 유튜브로 검색을 한대. 궁금한 걸. 근데 진짜 다 있어. 진짜 다 있어. 그래서 이러한 음성 문자와 같은 개별적인 언어 양식과는 다르다. 그러면 매체 언어는 매체 언어라고 묶여있는 애들 사이에 기본적으로 뭐 공통된 성격이 있나요? 있나 봅니다. 복합 양식성. 여러 개가 섞여 있다. 하나하나의 매체에서 여러 양식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오늘날 매체 언어는 여러 가지 언어 형식이 다양하게 결합돼서 점점 더 복합적인 성격. 하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풍부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됐을까? 3D 영화까지는 봤는데 4D 영화는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네. 하긴 내가 거의 마지막에 영화관 가서 영화 본 게 알라딘 같은데. 난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은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얘네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달하는 방식은 매체에 따라 다 다르겠지. 야호!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시작한다라고요. 사실 우리 다 배웠어요. 지금. 거짓말 같지? 진짜예요. 친구와 다퉜을 땐 어떤 방식으로 사과하는지 떠올려보고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니냐? 친구랑 다투면 사과를 합니까? 네. 그 다음에 와야지. 왜 그 방식을 택했는지 말해보자. 그냥 사과해. 이렇게. 그래. 사과하면 받아줘. 아예 싸우지 마. 아니야, 안 싸울 수는 없어. 이렇게. 싸우면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생각으로 싸우고. 아시죠? 저 평화주의자인 거? 만나서 편지로, 전화로, 문자로, 기타 등등.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친구, 또 다른 친구 데려다가, 야, 좀, 그렇게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치? 너무 미안해 하더라. 이렇게 한마디 해줘.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런 거 하기 전에 눈치 있는 친구는 가서 먼저 얘기해 주겠지. 이렇게.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매체. 매체는 의사소통 하는 데 쓰는구나. 매체의 개념. 최초의 인류는 주로 음성만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다. 문자가 발명되면서 의사소통이 활발해졌고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음성, 문자, 그 다음 다양한 방식. 우리가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하다. 수단에다가 동그라미. 어떤 수단? 이게 매체라고. 안녕 인사를 건네기 위해선 음성이 필요하고 멀리 떨어진 친구에게는 휴대전화 필요하고 이처럼 정의니까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및 경로를 매체라고 합니다. 즉 매체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정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 뭐뭐뭐뭇을 전달하고 공유하게 해주는 것들. 매체의 유형과 특성. 매체의 유형에 음성 언어 있었는데요. 뭐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음성 언어 말고? 문자 언어. 영상 매체, 음성 매체. 되게 다양하게 있었죠? 매체의 유형과 특성.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매체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에서 시작을 해서 일단 종류니까 한번 밑줄은 그어봅시다.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 뉴미디어 등등. 음성 언어 밑줄. 소통은 말하기 중심, 억양, 어조, 표정, 몸짓 등을 통해 의미를 주고받는 겁니다. 대체로 직접 만나서 이루어지는 면대면. 다른 시공간 사람과는 어렵습니다. 한계. 그렇지만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하면서 지식을 기록하고 축적, 보존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인쇄 매체의 발달로 대책을 다량으로 출판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었고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가 등장했습니다. 뭐 때문에? 인쇄 매체의 발달. 문자 언어 중심. 신문에는 사진, 그림 등 시각적 이미지 들어갈 수가 있죠. 좀 소식이 늦을 수는 있지만 오늘 신문 한 2, 3일 걸려서 저기 지방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해 줄 수도 있잖아?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필자와 독자의 간접적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전자기술이 발달하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리, 음성, 문자, 이미지 등을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매체가 등장했다. 라디오와 같은 음성 매체와 텔레비전 같은 영상 매체가 그것이다. 음성 매체, 영상 매체의 특징 뭐예요? 대량으로 전송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음성 매체는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지만 시각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 반면에 영상 매체는 음성 매체가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문자, 이미지, 영상을 함께 전달해서 현장감 있게 제공할 수가 있다.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는 불특정 사람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정보 전달. 라디오로 야구 중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막 상상하게 되지 않냐? 시끄러워. 말 엄청 많지. 옛날에 여행을 가다가 대구 쪽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삼성 라이온즈하고 어디 팀인지는 기억이 안 나. 근데 지역 방송에서 그 라디오를 해주는 라디오로 소리를 해주는데 우와 경기가 국대 경기. 그 정도예요. 느낌이 삼성 라이온즈는 한국이고 저쪽 팀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그거 그냥 일본이야. 느낌이 그 정도야. 근데 그 팬들이 들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욕 빼고 순화해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되게 신날 것 같긴 하더라고. 그런 라디오 들으면. 다음 34페이지. 탐구.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렇지. 면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음성 언어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한 묶음. 그 다음 면대면 상황에서의 음성 언어와 완전히 다릅니다. 둘이 서로 대조. 특히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 매체는 문자 해독 능력에 따라 정보의 수용 정도의 차이가 있는 책이나 신문과 달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지식과 정보를 수용할 수가 있다. 영향력이 크다. 왜? 쉽다. 그쵸? 뉴 미디어의 등장.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국어 수업 올려놔 봐야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아무 말 안 하는 뽀로로는 아니지. 요즘 크롱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그래요? 크롱 말한대 이제. 크롱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배웠대. 말한대 요즘. 헐, 목소리 궁금하다. 너무 충격적이. 크롱이 말을 한대요. 대박. 말 안 하는 게 귀여워. 그치. 크롱. 되게 매력있어. 뉴 미디어의 등장.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등장한 인터넷과 이를 기반한 바탕으로 한 디지털 형식의 매체를 뉴 미디어라고 한다. 뭐만 떠올리면 된다. 뉴 미디어, 인터넷. 스마트폰, 온라인 신문, 블로그, SNS가 뉴 미디어에 해당합니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발전된 형태로 구현되기도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막 릴스 이런 거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인스타도 그렇고. 요즘 제 인스타 해가지고 검색 돋보기 버튼 누르면 온통 캠핑장이야. 가지도 못하는 거 찾아만 보고 있어. 뉴 미디어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체크하자.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콘텐츠를 유통시킵니다. 동시적, 비동시적으로 의사소통하고요. 이러한 뉴 미디어는 대면 해, 안 해? 해요. 직접 바로바로 댓글 달고, 그 다음에 저기 또 뭐야? 서로 라이브 방송하면서 얼굴 보려면 보잖아요. 면대면 돼. 그치. 대량 전달 방식의 소통도 가능하고 면대면 소통, 간접 소통 전부 다 돼. 그게 포인트.
뉴미디어의 등장은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및 교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한계를 넘어 관심사를 공유하며 친밀감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아니면 어떻게 외국 친구들이 만날 수 있겠어. 이렇게. 나 며칠 전에 인스타 막 그 우리 학원차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팔로우 신청하던데 그 이유가 뭘까? 외국 사람이라고 해서 눌러봤더니 성경책 들고 이게 프로필 사진이더라고. 왜 그렇지? 그래서 수락하지 않았어요. 팔로우 그 사람은 나 팔로우 했는데 마팔하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무섭더라고.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 다음을 주제로 의사소통할 때 활용할 매체를 선택하고 그 매체의 유형을 써보자. 아까 제일 첫 페이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보세요. 매체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각 특징을 섞이지 않을 정도만 해도 된다. 굳이 외워놓을 필요는 없고. 하지만 뉴미디어만큼은 조금 집중을 해놓자. 라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습니다. 1번 됐어. 읽어보면 되고요. 2번도 나만의 요리법은 역시 영상이 최고지. 3번 매체의 유형의 특성에 따라 다음 활동을 한번 해봅시다. 어머, 조선 후기 목판본 서적 심청전은 무슨 매체예요? 인쇄 매체지. 지역 도서전을 알리는 누리소통망 SNS는 뭐예요? 얘는 인쇄 매체고요. 얘는 뉴미디어지. 왜요? SNS인데요? SNS 여기 있잖아요. 뉴미디어에. 36페이지. 조선 목판본 인쇄 매체 SNS 뉴미디어. 우린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야호! 각 매체의 특성을 의사소통 유형을 중심으로 말해봅시다. 이미 앞에 내용 다 정리된 거 패스. 인터넷 신문 기사를 읽고 뉴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야기해봅시다. 노화 방지 열쇠 멍게에 있다라면서 문자 사용하고 있죠. 이미지 같이 쓸 수가 있네요. 많이 본 뉴스라고 해서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정보도 이거 직접적으로 연관되진 않지만 다른 정보 전달해보죠. 우와, 캠페인 기부하라고, 회원 가입하라면 이렇게 하라고, 뭐 광고도 들어가 있고요. 뭐 요 정도인 거지 뭐. 괜찮은가? 인터넷 신문이죠. 인터넷 신문은 어디에 들어간다? 인터넷 신문. 인터넷 신문도 뉴미디어 여기에 들어가겠지. 그렇지 않을까? 네. 어디가 있냐. 아까 했고 3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특징이 또 나오죠. 댓글 달고 어머, 동영상도 들어갈 수가 있네.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라면서 쌍방향 소통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오른쪽에 있네요. 인터넷 신문 기사의 특징, 신문의 매체적 특징, 댓글을 통해 기사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문자, 이미지, 소리, 영상 같이 쓸 수 있다. SNS에 쉽게 공유할 수 있다.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가 있다. 괜찮나요? 누리소통망 SNS를 링크를 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게 소개하는 글을 작성해 봅시다. 오, 충격, 놀라워, 대박. 이렇게 제목에 들어가면 되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목만 그렇게 쓰니까. 2번, 인터넷 신문 기사가 지닌 매체적 특성. 첫 번째, 영상, 사진 같이 쓸 수 있다. 빠른 속도로 사람들에게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
따로 저장하거나 쉽게 공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요즘 그 언론에 관련된 법이 하나 올라간 게 있는데 그게 핵심은 가짜 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땐 징벌적 배상 5배 물리는 거. 그게 핵심인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예. 되게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청 이제 돌 던지고 그런 사람들 많겠지. 됐어. 현대사회의 매체 언어. 야호! 3D. 아, 몸이 흔들리니까. 몸이 흔들리면 3D인가? 몸 흔들리면 4D인가? 그치, 4D지. 이렇게. 아, 이거 무슨 냄새지? 타이어가 타고 있나? 이런 것들. 됐어.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포인트 되는 단어는 누구예요? 복합 양식성이에요. 복합 양식성 뭘까? 옆에 오른쪽. 양식이란 말, 글, 이미지, 몸짓, 음악 등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내는 문화적 방식. 복합 양식은 개별적인 양식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한 것. 에? 문자, 음성, 시각, 소리, 영상 등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네. 오늘 매체에서의 사용하는 언어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소리, 음성,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만들어줍니다. 통합적. 매체 언어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 양식을 통합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음성 언어, 문자 언어와 같은 개별적인 언어 양식과 구별이 됩니다. 매체 언어는 개별적인 언어 양식과 구분됩니다. 이와 같은 매체 언어의 특성을 가리켜 복합 양식성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책이 주로 문자로만 의미를 전달했다면 오늘날의 텔레비전과 영화는 소리, 음성,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이 통합되어 더욱 생생하게 의미를 전달합니다. 최근에는 영화 볼 때 우와, 4D도 등장했어요. 이처럼 오늘날의 매체는 여러 가지 언어 양식이 다양하게 결합하여 점점 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이를 통해 풍부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매체 복합적 성격, 풍부한 의미 전달. 그렇지. 하긴 그래서 나도 정신 놓고 있으면 인스타 계속 타고 가서 보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저는 성인이지만 휴대폰 알람 떠요. 뭐라고요? 아, 어플 깔았거든. 네. 너 1시간째 쓰고 있어. 네. 너 2시간째 이거 쓰고 있어. 해서 알람 떠요.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의미 전달, 어떻게 의미를 전달할까요?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등의 매체 언어는 소리, 음성, 문자, 이미지, 영상 등 각각 매체의 특성에 맞게 의미 당연히 전달할 수밖에 없겠지. 지가 가진 특성으로만 전달할 테니까.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인 인터넷 방송, 블로그, 누리 소통망, 웹툰과 같은 뉴미디어는 소통 방식의 측면에서 이전 매체와 크게 다릅니다. 얘네들 기존과는 뭔가 특별히 달라요. 얘네들 싹 다 묶어서 뉴미디어. 뉴미디어는 이전과 달라요. 인터넷 방송은 텔레비전 방송과 유사한 방식으로 의미를 전달하지만 쌍방향이 됩니다. 야호! 인터넷 방송 쌍방향. 시청자가 문자 메시지나 채팅, 실시간 영상 등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가상현실 기술을 적합한 게임이나 영상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어요. 이처럼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의 경향은 현대사회의 의사소통에서 점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인터넷 방송을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뭐 그런 거겠지.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방송인데 인터넷 방송은 쌍방향적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가상현실. 근데 요즘은 텔레비전 방송도 쌍방향 소통을 하려고 하더라고. 이게 내가 밤에 가면은 보면은 이제
뉴스 라이브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방송을 하면서 옆에 이렇게 유튜브랑 같이 송출을 해서 거기 댓글을 방송에서 소개해 주더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더라고. 그럽디다. 40페이지. 다음 활동을 보고 뉴미디어의 매체 언어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뉴미디어의 매체 언어적 특성. 대화방,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사진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가에서는 문자, 나에서는 영상, 나에선 표정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이 달라진다. 이게 포인트네요. 뭐라고 옆에다 쓸 거예요. 매체가 달라지면 내용도 달라진다. (2번) 딱히 안 하셔도 되고 패스. (3번) 실시간 영상으로 어쩌고 저쩌고. 얘도 패스. 패스는 나만 패스지 당신은 패스가 아니에요. 옆에 문제 풀면 봐야 되니까요. 뉴 미디어의 특성. 여기에다 네모 디지털화 되어 있고요. 종합적으로 상호 쌍방향 소통하고요. 비동시화. 원할 때마다 보려면 볼 수 있어요. 지금 안 보고 나중에. 됐고. 2번 웹툰에 사용된 매체 언어를 통해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을 이해하는 활동을 해봅시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 또벅또벅 헉헉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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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깜짝 이러한 것들 그냥 보시면 되지 뭐. 은솔이가 보고 있는 웹툰에 사용된 매체 언어. 웹툰 뭐예요? 웹툰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진동도 올 수 있죠? 그렇지 않나? 웹툰 보고 있는데 뚜벅뚜벅 헉헉 소리도 나고요. 음성도 있고 웹툰 자체가 이미지고 그 다음에 문자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요즘 제가 제일 재밌게 보는 건 네이버 목요일 웹툰에 더 복서라고 있거든. 권투하는 애들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어. 나는 재밌어. 그렇더라. 그거 말고 또 볼 게 있었나? 무슨 내용이에요? 진짜 천재인 애가 있는데 챔피언만 길러내는 트레이너가 얘를 데려다가 권투를 시키는 거야. 근데 얘가 중심이 아니라 얘는 그냥 다 이겨. 누가 봐도 이기게 돼 있어. 다음 상대가 누군지. 근데 이제 얘하고 경기를 할 상대편의 이야기들을 에피소드를 해주는데 요게 중심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인간 세상은 저렇게도 볼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만화의 주제는 이것도 진짜 직업병 같은 건데 뭐든지 주제 찾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주제는 그거야. 다 사연이 있다.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웹툰의 각 장면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매체는 무엇인지. 얘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제가 해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영상 언어의 특성이라고 해서 밑줄 영상 언어 복합 양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영상은 영상만 있지 않나? 아니지. 요즘 예능 봐. 자막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이미지에 의한 대상을 재현하는 보여주기와 사건을 기술하고 대상을 말하는 말하기가 결합되어 있다. 영상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생각해야 돼. 어디선가 내가 영상을 보고 있다. 무조건 생각해야 돼. 저거 편집한 거다. 편집하지 않고 막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건 나밖에 없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편집에 의해 편집을 한 거다. 그러면 편집은 뭐야?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내가 보는 모든 영상 언어에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 의도가 뭘까? 라는 걸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3번 매체 언어의 뉴스 영상을 제작해 오세요. 다음 시간까지 숙제. 네. 43번, 43페이지. 신문 기사를 활용해서의 뉴스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해 봅시다. 이것도 다음 시간까지 하나 계획서 작성해서 오세요. 빨리 대답해. 네. 다음 소단원 정리 빈칸 채우고 싶지만 이미 빈칸 다 채워져 있으나 중요한 얘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야호! 당연히 56페이지까지 숙제다. 괜찮나요? 별거 없죠?